당신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보이지 않던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베노 세이메이가 펼친 식신수를 넘어 그가 다루었던 진짜 힘, 바로 주술적 계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출이 아닙니다. 이름은 계약이고 지배이고 때로는 속박이자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세이메이의 주술 세계를 파고듭니다. 제1장에서는 이름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이메이가 식신으로 부렸던 존재의 특성과 식신으로 부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명명법과 주술적 계약의 관계와 그 방식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제3장에서는 계약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서양의 마법서인 게티아에 쓰여진 악마 소환과 비교해보려 합니다. 제5장에서는 계약이 파기될 때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인 제6장에서는 실전 주술인 구자호신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호신법은 여러분도 이미 한 번쯤은 접하신 적이 있는 호신법입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고대 음양도의 호신주술인 구자호신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주술의 세계에 입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금지된 문서곤욕서의 동방의 금기 아베노 세이메이 제2장 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경계가 없으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베노 세이메이의 식신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실체는 없고 명령에 반응하지만 그 반응조차 의지인지 반사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존재들을 식신이라 불렀지만 그 이름조차 부여하기 전에는 단지 그림자였고 기척이었고 기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이메이는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식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그 존재는 계약의 틀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이죠. 이름은 존재를 정의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가 어디에 속하며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존재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세이메이의 첫 번째 주술은 소환이 아니라 명명, 즉 이름 부르기였습니다. 그는 무명의 기운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 순간 그림자는 그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아베노 세이메이의 식신술은 단순한 소환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주술적 계약의 체결에 있습니다. 이름은 그 시작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호명을 넘어서 그 존재를 계약의 세계 안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름이 붙여진 순간 세이메이는 부적을 씁니다. 그 부적은 단순한 주술의 매개체가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명시된 주술 문서, 즉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부적인 계약서, 그 위에 주문을 추가합니다. 문자 하나하나에는 오행의 기운이 깃들고 붓 끝에서 이어지는 곡선은 의도된 흐름, 즉 명령의 회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세이메이 자신의 이름이자 계약을 맺는 주술자의 서명입니다. 이로써 이름, 부적, 주문, 인장이라는 하나의 구조체가 완성됩니다. 이는 곧 주술적 계약의 4단계 공식이며 식신은 이 구조를 통해 현실 세계와 연결됩니다. 계약이 완성되면 식신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세이메이의 뒤를 따르며 이름이 호출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계약의 구조가 세이메이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지만 그 구조 안에서 식신 역시 호출될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이메이는 지배자가 아니라 계약자였습니다.
그는 주술을 통해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세이메이의 식신술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정교한 계약 시스템인 이유입니다. 신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부적을 만들고 인장을 찍는다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은 마치 식신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이메이의 주술은 단순한 소유나 지배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술적 계약은 쌍방입니다. 그리고 그 쌍방 중 한 축을 이루는 계약자, 즉 주술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이메이는 식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을 형성했습니다. 그가 만든 부적은 명령이 담긴 문서였지만 그 문서에는 또한 세이메이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명시한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계약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든 이름을 부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술은 기술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식신은 단지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아는 자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의지와 결의, 그리고 영적 무게가 실려 있어야 했습니다. 세이메이는 단지 부적을 잘 쓰는 음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른 뒤 책임질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식신과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자의 자격은 주술의 근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이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마법에도 이름은 존재를 호출하는 열쇠입니다. 고대 마법서 게티아에서는 악마를 부르기 위해 반드시 그 이름과 서명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마의 이름은 단순한 별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존재의 진짜 이름인 진명으로 그 존재의 핵심이기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에게는 소환의 권리와 지배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약이 맺어질 때 악마는 자신의 서명을 남깁니다. 그 서명은 시질이라 불리며 그것은 곡선과 상징으로 이루어진 인장이었습니다. 서양의 마법사들은 그 시질을 주문서에 남겨 악마와의 계약을 문서화했습니다. 이름과 서명은 계약인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세이메이가 식신과 맺은 이름, 인장, 부적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이메이의 식신과 서양의 악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신의 질서에, 다른 하나는 반신적 존재에 기반을 두었고, 하나는 보호를, 다른 하나는 욕망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두 계약 모두 이름을 통해 존재를 제한하고 기호를 통해 계약을 고정시키며 그것을 부른 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서양의 악마와 세이메이의 식신, 지배하려는 자와 부르고 감당하는 자, 그 둘의 관계는 결국 이름과 서명의 주술적 속박 안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은 이름이 잊히면서 약해지고, 어떤 계약은 부적이 손상되면서 해제되며, 어떤 계약은 계약자의 의지 부족으로 자연히 풀려버립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식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에서 풀린 존재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되지 않는 기운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승에서는 세이메이가 한때 이름을 잊은 식신에게 반격당할 뻔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판타지가 아니라 주술적 계약의 반작용을 말해주는 경고입니다. 계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되기 위해 상호 인식과 기억, 그리고 의지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른 자는 그 존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
세이메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건 반드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절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주술은 단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계약은 단지 종이에 쓰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요.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주술은 준비 과정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장에서는 세이메이가 했던 주술 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에 그 장소에서 바로 펼칠 수 있는 고대 주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도구도 부적도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과 호흡 그리고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주술. 그것이 바로 구자호신법, 즉 9글자의 호신주술입니다. 이 주술은 아베노 세이메이가 사용했다 전해지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즉석 방어 주술로 악령이나 부정한 기운을 밀어내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신법은 일본의 테마계열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주술로 나루토에서 많이 나왔던 방법이죠. 실제 음양도 관련 서적에 적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나온 구자호신법이 미완성의 주술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신법은 단지 시행자의 정신 집중에 술법의 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주술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널의 공개에도 무광하다고 판단되어 아주 자세히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호신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첫째, 손끝으로 우물 정자를 그립니다. 이 정자는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총 9번, 매번 하나의 글자와 함께 정자를 한 번씩 그려야 합니다. 각 정자마다 외우는 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시전자가 임한다는 뜻의 병, 싸움을 위한 무장된 존재인 병사를 부르는 병. 싸움, 즉 전투가 벌어진다는 뜻의 싸우는 자로 자신 혹은 영적인 대행자를 의미하는 모두 함께 전체의 집중을 의미하는 전장을 구성하는 진형과 배열을 갖추길 명하는 진에 병사들이 줄지어 서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행해지라는 명령인 앞에 나아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투사의 방향, 즉 상대를 지정하는 진으로 이 각각의 글자는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외우고 정자를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기운의 회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각 글자의 일본식 발음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린, 비우, 토우, 샤, 가이, 진, 렛츠, 자이, 젠으로 한자의 발음은 임, 병, 투, 자, 개, 진, 열, 전입니다. 이 일본식 발음은 현대 구자호신법 시연 영상이나 수행에서 흔히 사용되며 손동작과 함께 외우기 쉬운 리듬감을 가집니다. 단, 주술의 핵심은 발음보다는 의지와 집중입니다. 한국식 한자음을 쓰든 일본식 발음을 따르든 당신이 그것을 외우는 순간의 호흡과 형상화가 중요합니다. 둘째, 각 정자는 주술적 공간을 나누고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물정자는 사각으로 나뉜 틀과 중심축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정확히 9번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물정자는
공간을 총 9으로 나누는 글자입니다. 각 갓에 구자호신법의 9글자를 하나씩 배열하는데 중앙에는 마지막 자인 전이 놓이게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호신법의 기능과 상대에 따라서 그 위치를 다르게도 합니다. 셋째, 호흡과 함께 외우고 손끝에 집중하세요. 각 글자마다 짧고 강한 호흡을 내뱉으며 손을 움직이고 그 손끝이 허공을 가르는 궤적 속에 주술의 에너지가 깃듭니다. 이것은 정자의 중심, 주술의 핵심을 자신에게 봉인하는 동작이며 의지를 가슴 안에서 응축해내는 결말의 동작입니다. 이제 주문을 함께 수인 동작까지 해보겠습니다. 린, 배우, 토, 샤, 카이, 진, 레츠, 자이, 젠. 한국식 한자음으로는 임병, 투자, 개, 진, 열, 제, 전 하나의 정자를 그리고 하나의 글자를 외우며 그 중심에 당신의 의지를 놓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름 없이도 계약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품게 됩니다. 주술이란 결국 의지를 세상에 투사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마지막 장을 마칩니다. 세이메이의 환신이 되어 또 한 걸음을 내디딘 당신께 주술의 형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 아베노 세이메이 제2장 1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2화를 여는 주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